종이문을 스치는 겨울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날이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조용히 절을 올리고 자리를 비웠지만 나는 영정 앞에서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평생을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사셨던 분. 나에게는 말없는 보호막이었고 세상 누구보다 강인한 분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다. 너한테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어. 그게 무엇인지 묻기도 전에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 나를 장례식 내내 붙잡아 두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떠나신 분이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영정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뭐였어요? 그 말이. 그때였다. 문득 뒤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장례식장 복도 끝 조명을 반쯤 가린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낯선보다 불쾌함이 먼저 밀려왔다. 장례식장에 왜 저런 남자가 서 있는 걸까? 모르는 사람일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얼굴엔 눈물인지 아니면 오래 묵힌 한이었는지 모를 빛이 어렸다. 그 남자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내 앞에서 멈춰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땡땡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름 부르는 방식. 그리고 그 소리 속에 묻어있는 시간의 무게. 이름은 정확했지만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을 뒤흔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 누구세요? 남자는 잠시 입술을 달싹였다. 그러더니 얼굴이 굳어지며 무겁게 말했다. 오빠다. 장례식장 전체의 공기가 멎는 듯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아니 내가 알고 있던 가족의 역사에는 오빠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다. 어릴 적 내 기억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오빠라는 존재를 말한 적이 없었다. 나는 당황했고 남자의 말은 분명 거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자의 다음 말이 내 다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부탁하셨어. 내게 꼭 전해달라고. 나는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내가 듣지 못했던 그 말이 이 낯선 남자의 입을 통해 전해진다는 말인가? 어머니가 뭐라고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끝마다 떨리는 목소리로 50년 동안 꾹 눌러 담았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리고 진실을 꼭 전해라. 그렇게 말했어. 그 말에 장례식장의 공기가 흔들렸다. 어머니가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나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 왜 나는 그 말을 직접 듣지 못했을까? 그리고 이 남자는 왜 5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까? 어째서 어머니는 오빠의 존재를 숨긴 걸까? 온갖 질문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그날 장례식장에서 그 남자가 전한 한마디로 우리 가족의 50년 역사가 완전히 뒤집힐 것이었기 때문이다. 장례식이 끝나고 대부분의 조문객이 떠난 뒤에도 나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어머니가 아직도 어딘가에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붙잡고 있는 것만 같아서였다. 그 사이 내가 오빠라고 주장한 그 남자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빛은 어두웠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슬픔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나를 만난 충격 때문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아까 오빠라고 하셨죠?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남자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입술을 한번 적시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 집을 떠났다. 떠났다고요? 응. 어머니가 그렇게 하길 원하셨어.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다. 내가 알기로 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고된 인생을 살아온 여자였다. 가족이라고는 단 한 명 나뿐이었다. 어머니는 늘 말했었다.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없어. 여기서 다른 가족 욕심내면 너만 다쳐. 그 말이 늘 마음에 박혀 있어서 난 어릴 때부터 가족은 둘뿐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이 낯선 남자는 그 믿음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잠시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앉았다. 오빠라고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평생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남자는 눈을 감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말하면 너까지 다칠까봐.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내 가슴을 찔렀다. 무엇이 다친다는 건지, 그것이 누구의 선택이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숨을 삼켰다. 오빠가 누군데 아니, 왜 50년이나 우리에게서 사라졌던 거죠? 남자는 대답 대신 장례식장 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어둑했고 겨울바람이 불어 장례식장 현수막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 너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테니까. 나는 더 참지 못했다. 혼란스러워요. 당연하죠. 오빠라면서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전하려고 왔다면서요. 그런데 아무 설명도 안 하고 떠나게 생겼잖아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네. 50년 너무 늦게 왔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바랐던 건 내가 더 이상 나를 미워하지 않는 거였어. 나는 깜짝 놀랐다. 제가요? 저는 오빠라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왜 제가 오빠를 미워하죠? 남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게 바로 엄마가 평생 말하지 못한 이유야. 그 말은 더 큰 혼란을 불러왔다. 컨테이너 같은 좁은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지내던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다. 늘 일하느라 바빴던 어머니, 아픈 몸을 이끌며 김밥 장사를 하던 모습, 겨울엔 난방비가 없어 두꺼운 외투를 겹쳐 입고 서로 꼭 끌어안고 잤던 날들. 난 늘 둘뿐인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다. 그런데 그 기억 틈새에 이상한 장면이 하나 떠올랐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무렵 밤에 누군가 집 앞에서 어머니와 다투듯 말다툼하던 소리. 여기 오지 말라 했잖아. 애한테는 말하지 마. 제발. 언제까지 숨길 건데? 언제까지 날 죄인 취급할 거야? 나는 그때 어머니가 울면서 말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문틈 사이로 몰래 본 기억이 있었다.
당시엔 사채업자라고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늘 사람 조심해라. 우리 집에 오는 사람 없어. 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남자 목소리가 어딘가 지금 내 앞에 남자와 닮아 있었다. 혹시? 나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그때 우리 집 앞에 찾아왔던 사람이.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나였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기억에 있던 그 장면이 퍼즐처럼 맞춰져 갔다. 그럼 그때 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내 목소리는 점점 격해지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엄마가 너한테는 내가 없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왜요? 그는 말없이 울고 있었다. 50년 동안 입술을 틀어막고 살아온 사람처럼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나를 버리기로 선택하셨어. 그 말은 가슴을 갈랐다. 저를 지키기 위해 오빠를 버렸다고요? 그래. 왜요? 대체 무슨 이유로? 남자는 눈물을 닦고 나를 바라봤다. 그건 내 잘못 때문이었어. 잘못? 응. 50년 전 내가 저질렀던 일이 있어. 내 등골로 차가운 전율이 스며들었다. 대체 무슨 일이었기에 어머니는 아들을 버리고 딸만 데리고 살아야 했던 걸까? 그 일이 뭐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말해요. 이제는 말해야죠. 그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다. 왜요? 그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엄마가 내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있어. 뭔데요? 그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너를 만나기 전에 먼저 보여줘야 할 게 있다고 하셨어. 뭐를요? 남자는 코트를 뒤져서 조심스럽게 한 봉투를 꺼냈다. 낡고 누렇게 바랜 봉투. 모서리는 다 찢어져 있었고 수십 년 동안 누군가 손에 쥐고 살았던 듯 가운데가 닳아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내게 건넸다. 이거 엄마가 죽기 직전까지 품고 있던 거야.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에서 특유의 오래된 종이 냄새가 느껴졌다. 이게 뭐예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이걸 열고 나서야 내가 왜 사라졌는지, 왜 50년이나 너에게 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인지 모두 알게 될 거야. 나는 봉투를 바라봤다.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단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심장이 고동쳤다. 나는 봉투를 천천히 찢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글을 꺼내 펼쳤다. 그 순간 내 눈이 크게 흔들렸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 있었던 일, 너도 기억하지?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기억, 아직? 나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었다. 도대체 그날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왜 어머니는 오빠가 아니라 나에게 그 문장을 남겼을까? 그때 오빠가 낮게 말했다. 그래, 너도 그날 있었어.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제가요? 제가 뭐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는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견뎌온 사람의 것이었다. 내가 기억 못하는 게 엄마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어. 무슨 말이에요?
그는 힘겹게 말했다. 우리가 50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한 이유, 엄마가 내 존재를 숨긴 이유, 내 기억 속에서 내가 지워진 이유, 모두 그날 때문이야. 나는 온몸이 경직되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어머니는 내 기억을 지워야 했던 걸까? 오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오빠의 마지막 말은 장례식장 조용한 공기 속을 가르며 내 가슴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다. 내가 기억 못하는 게 엄마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어. 나는 어머니의 편지를 손에 쥔 채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종이는 희미하게 떨리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머릿속은 이미 수십 가지의 생각이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잠깐만요.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제가 무슨 일을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전 정말 오빠가 있었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오빠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 그게 바로 문제야. 문제라니요?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 안에는 두려움, 미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가 내 기억을 지워버렸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다. 기억을 지웠다고요? 응. 내가 기억하면 내 인생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나를 내 기억에서 지워야 했어.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도대체 왜요? 오빠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오빠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50년 동안 짓눌린 사람처럼 어깨가 떨렸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문틈으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입구 쪽에 서 있던 중년 여자가 얼른 고개를 돌리며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보였다. 저 사람 누구예요? 오빠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슬픔과 죄책감이 섞여 있던 표정이 순식간에 굳은 돌처럼 바뀌었다. 오지 말랬는데.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누군데요? 지금은 아니야. 왜 숨기려고 하세요? 왜 모든 걸 말하지 않죠? 오빠는 머리를 감싸 쥐며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 사람도 그날의 증인이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날. 도대체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내 목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격해지고 있었다. 오빠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에게는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돼 있어. 누가요? 저요? 아니면 오빠 자신이요?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답이었다. 장례식장 안쪽에서 고인 측에서 유품을 정리해 가져오라는 안내가 있었다. 직원이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다. 고인의 보관함에서 마지막으로 남겨둔 물건이랍니다. 나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겉은 낡았고 오래된 천으로 감싸져 있었다. 상자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브로치, 낡은 손수건, 작은 성경책, 그리고 또 하나의 봉투. 나는 그 봉투를 꺼냈다. 아까 오빠가 가져온 것보다 더 오래되고 더 누렇게 바른 종이. 봉투 겉면에는 절대 땡땡이에게 직접 주지 말 것 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왜 나한테 주지 말라고 하신 거죠? 오빠는 상자를 보자마자 숨을 멈췄다. 그건 엄마가 마지막까지 망설이던 봉투야. 망설였다고요?
오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이걸 보는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나거든. 나는 봉투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종이를 쓰다듬었다. 종이는 너무 낡아서 손끝에 스치기만 해도 찢어질 것 같았다. 이 편지, 제가 열어도 되는 건가요? 오빠는 망설였다. 엄마는 이 편지를 내가 보기를 바라지 않으셨어. 그럼 왜 남겨두셨어요? 오빠는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달라진 걸지도 몰라. 나는 대답 대신 봉투를 조심히 들었다. 하지만 바로 열지는 못했다. 손이 떨렸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 단어는 순식간에 공기를 얼려버렸다. 그날은 살인사건이 있었던 날이야. 나는 숨을 들이켰다가 제대로 내쉬지도 못했다. 살인이라니. 우리 가족이 그런 일과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살인 사건이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누가요? 누가 죽었고, 누가 죽인 거죠? 그녀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깊게 패인 주름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다. 너희 가족이 그날 모두 무너졌지.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시간의 무게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오빠는 옆에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그 역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아 보였다. 말해주세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50년 동안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왜 오빠를 버렸고 왜 제 기억을 지우셨던 거죠?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날 죽은 사람은 너희 아버지였어. 심장이 뚝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숨이 막혀 목구멍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다. 아버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 너희 아버지가 그날 밤 죽었고 그 죽음에는 너희 가족 모두가 얽혀 있었으니까. 나는 귀를 의심했다. 오빠는 고개를 푹 숙인 모습 그대로 울고 있었다. 잠깐만요. 나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럼 아버지는 누가?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오빠에게 맞아 죽었어. 순간 세계가 뒤집힌 듯했다. 말도 안 돼. 나는 비명을 지를 듯 목소리를 높였다. 오빠가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그런 말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죄책감, 두려움, 후회, 50년 동안 등 뒤에서 따라다녔을 짐들이 그의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듯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그날은 내가 2살이 되던 해였어. 2살? 나는 숨을 삼켰다. 전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 기억이 있을 리 없지. 너는 너무 어렸고 그날 밤 너는 이미 피투성이가 된 채 울고 있었으니까. 오빠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오빠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밤 너희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어. 그 사람은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렸고 오빠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지.
나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랐어. 아버지는 어머니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너희 오빠에게 화풀이를 시작했지. 오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그날 나는 너를 지키려고 했어.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때 너도 울고 있었어. 어머니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오빠는 너를 품에 안고 있었지. 나는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빠 품에 있는 너를 보더니 갑자기 오빠를 밀쳐 넘어뜨리고 너를 때리려고 했어. 목이 꽉 막혀버렸다. 나는 커다란 충격으로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오빠가 아버지를 막아섰어. 한순간 공기에서 찬 기운이 느껴졌다. 오빠는 2살 된 너를 지키려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서 싸웠지. 오빠는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다. 그 울음에서 나는 50년의 고통이 느껴졌다. 그날 너희 아버지는 칼을 들었어. 나는 숨을 삼켰다. 칼? 응. 오빠한테 달려들려고.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오빠가 밀쳤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넘어지며 부엌 모서리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지. 바로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어. 나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오빠가 아버지를 밀었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오빠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했던 거지.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어.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왜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 오빠는 사라졌고 왜 어머니는 그 사실을 숨겼던 거예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그날 신고를 하면 오빠는 아버지를 죽인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 현장에서 있던 건 너와 오빠뿐이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너희 어머니는 그 순간 선택해야 했어. 그녀의 말투에는 당시 어머니의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 그 자리에서 오빠를 집 밖으로 내보냈어. 오빠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울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왜 제 기억을 지워야 했나요? 그녀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너는 2살이었지만 그날의 장면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어.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 놀라 있었다. 너는 그날 밤 오빠가 아버지를 밀치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지.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며칠 동안 계속 같은 꿈을 꾸며 울었어. 오빠가 아빠를 밀었어. 그 말을 반복하며 울었지. 나는 입술을 떨었다. 그래서 기억을 없앤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머니는 내가 그 장면을 기억하면 오빠를 증오하게 될까봐, 그걸 평생 죄책감으로 안고 살아갈까봐 너를 보호하려고 했어. 오빠는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는 너한테만큼은 평범한 어린 시절을 주고 싶어 했어. 그녀는 말을 이었다. 너희 어머니는 그날 이후 아이를 둘 키울 수 없었어. 2 아이 모두를 지키기에는 너무 가난했고 너무 두려웠지.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사실을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오빠를 버린 거야. 나는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듯 아팠다. 그리고 내 기억 속에서 오빠의 존재를 지워버렸지. 나는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내가 그 기억을 떠올리면 너의 삶은 어머니가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갈 테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에게 물었다. 오빠는 그 후 어떻게 살았어요? 오빠는 눈을 들어 내가 바라보았다. 나는 엄마가 보낸 사람을 따라갔어. 그분이 나를 데리고 먼 친척 집에 맡겼지. 그녀가 설명을 덧붙였다. 어머니는 오빠가 그 사건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랐어. 오빠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러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다시 찾아왔어. 그리고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엄마는 죽기 직전까지 내 얘기만 했어.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녀가 말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에도 내게 미안해했어. 오빠를 버린 것도, 진실을 숨긴 것도, 내 기억을 지운 것도. 오빠는 말했다. 그래서 꼭 내게 말하라고 하셨어. 그날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나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을 수 없었다. 그때 오빠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말했다. 그리고 엄마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남아있어. 나는 눈을 들어 오빠를 바라봤다. 그녀와 오빠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이제 그곳을 가야 해. 어디를요? 오빠는 조용히 말했다. 50년 전 그날 사건이 일어났던 옛집으로.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거기서 엄마의 마지막 진실이 기다리고 있어. 오빠와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은 내 머릿속을 끝없이 맴돌고 있었다. 이제 그곳을 가야 해. 50년 전 모든 게 시작된 곳으로. 나는 온몸이 굳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을, 폐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를 옛집. 그곳에 여전히 무엇이 남아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정말 거기 가야 하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결의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엄마는 마지막 진실은 그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 그녀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는 그 집만큼은 평생 팔지도 헐지도 못했어. 그곳에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남아있으니까. 나는 숨을 삼켰다. 어머니가 평생 품어왔던 무거운 짐이 바로 그 집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가자. 오빠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피할 시간은 없어.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오래된 달동네였다. 가파른 언덕길과 깨어진 담장, 철문은 녹이 슬고 벽에는 갈라진 틈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집이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 집을 올려다보았다. 어릴 적 흐릿하게 스쳐 지나가던 풍경과 묘하게 겹쳐지는 듯한 장면이 있었다. 여기가. 나는 겨우 말을 꺼냈다. 우리 살던 집이죠? 오빠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닳아버린 대문 손잡이를 잡았다. 열어도 될까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자 부서진 나무 냄새와 오래된 먼지가 공기 속에 흩어졌다. 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흔적 그대로였다. 거실 바닥엔 부서진 서랍이 있었고 떨어진 벽지 사이로 곰팡이가 짙게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순간 내 가슴 한편이 울렁거렸다. 어딘가 익숙했다. 아주 어릴 적 꿈처럼 스쳐 지나가던 조각들이 이곳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오빠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다가 벽 한쪽을 향해 다가갔다. 여기, 이 벽 뒤에 뭐가 있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는 이 집을 떠나기 전 벽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 나는 놀라서 벽을 바라보았다. 벽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숨기려고. 뭐려? 오빠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날 밤의 마지막 흔적을.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손전등을 꺼내 벽면을 비추었다. 여기 벽돌색이 다르지? 실제로 다른 벽은 회색빛이었지만 이 벽은 희미하게 붉은빛이 돌았다. 오빠는 벽돌을 손으로 두드렸다. 속이 텅 비어 있는 소리가 났다. 여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거 부숴도 되나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어머니가 언젠가 내가 직접 이걸 보기를 바라셨어. 오빠가 민첩하게 부서진 장작을 가져와 벽을 조금씩 두드리기 시작했다. 톡, 턱. 담벽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벽돌 하나를 빼내는 순간 바람이 찬 기운과 함께 안쪽에서 무언가가 떨어졌고 흙먼지가 퍼져나왔다. 그 속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가 드러났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저게 뭐죠? 오빠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상자는 묵직했고 먼지가 가득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상자 안에 내 어머니의 마지막 죄가 들어있어.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상자 앞에 섰다. 오빠가 상자를 내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열어. 오빠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엄마는 내가 봐도 괜찮다고 하셨어. 나는 두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 내 얼굴에 찬 먼지가 날렸다. 그리고 상자 안에는 한 장의 서류와 낡은 손수건, 피 묻은 듯한 작은 셔츠 하나, 그리고 고발장 초안이 들어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내 어머니가 오빠를 경찰에 넘기려 했던 서류야. 순간 오빠는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는 날 버리려고 했었어.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잠깐만요. 어머니는 오빠를 보호하려고 버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초기엔 그랬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 마음은 두 가지 사이에서 늘 흔들렸어.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너를 지키려면 오빠를 지켜야 했어.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오빠를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했지.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말이 안 맞아요. 어머니는 왜
그냥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진실을 말하면 내 삶이 무너질까봐. 오빠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내게 이렇게 말하셨어. 그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어머니가 죽기 직전 그에게 남긴 편지였다. 오빠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다. 나는 두 아이를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한 아이만이라도 지키기로 했다. 나는 숨이 멎었다. 그 아이가 너였어.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떠난 뒤에도 엄마는 매일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른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 상자 안에는 그 죄책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고발장 초안, 자수하러 가려던 흔적들, 수차례 쓰다가 버린 편지들, 그리고 찢어진 가족 사진 한 장. 사진엔 어머니, 나 그리고 오빠가 있었다. 오빠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을 버리지 못했어. 나는 사진을 바라봤다. 오빠는 78살 정도, 나는 2살쯤 되어 보였다.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이지만 미소를 억지로 짓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 어느 쪽도 지키지 못해. 나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다.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사신 거예요? 저를 지키기 위해 오빠를 버리고 그걸 평생 혼자만 감당하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두 아이 모두를 사랑하셨어. 오빠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가 마지막에 내 이름을 찾으신 이유를 이제 알겠니? 나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오빠는 조용히 말했다. 너한테 진실을 전하고 싶어 하셨어.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날의 기억을 되찾을 준비가 됐다고 믿으셨던 거야. 나는 숨을 삼켰다. 기억을 되찾는다고요? 오빠는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너에게 그날을 기억해달라고 남기셨어. 왜요? 그녀는 조용히 답했다. 왜냐하면 그날의 진짜 범인은 오빠가 아니니까.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내가 오해해왔던 모든 것,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라.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리고 오빠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냈다. 그날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건 나도 엄마도 아무도 아니었어.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날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오빠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너였어. 그날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건 나도 엄마도 오빠도 아니었어. 오빠의 한마디는 겨울밤의 공기를 찢어버릴 만큼 충격적이었다. 그럼 누구냐고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아버지를? 오빠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엔 50년 동안 묻어둔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지금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아버지를 밀어 넘어진 사람은 그는 한 문장을 내뱉었다. 너였어. 순간 공기가 멈췄다. 나는 숨을 들이켰지만
폐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안 돼.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는 겨우 2살이었는데요. 어떻게 제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맞아. 너는 겨우 2살이었어. 하지만 그날 있었던 일은 너의 작은 손에도 분명히 자국을 남겼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2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오빠가 말을 이었다. 너는 그날 울면서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어. 제가 달려갔다고요? 응. 아버지가 엄마를 찾으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너를 향해 손을 들면서 위험한 상황이었어. 오빠는 손을 떨며 말했다. 그 순간 너는 아버지를 밀었어. 내 작은 손으로. 나는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2살짜리가 밀었다고 해서 왜? 그녀가 잠시 눈을 감았다. 문제는 아버지가 이미 심하게 취해 있었고 뒷걸음질 치다 부엌 모서리에 머리를 크게 부딪혔다는 거야. 나는 머리가 어지러질해졌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 손 때문에?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보지도 마주하지도 않게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기억을 덮었어.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날 밤 2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는 가장 무거운 선택을 하셨어. 나는 숨을 삼켰다. 무슨 선택이요? 오빠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는 아버지가 스스로 넘어져서 죽었다고 증언했어. 엄마가? 응. 그리고 너의 기억에서 나를 지워버렸어. 내 눈이 크게 흔들렸다. 왜요? 오빠는 대답 대신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그는 편지의 한 구절을 읽기 시작했다. 내 마지막 부탁은 아이들의 가슴에 죄를 남기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오빠는 떨리는 눈으로 다음 문장을 이어 읽었다. 그날의 진실은 나와 오빠만 알고 가겠다. 딸아이에겐 절대 죄책감을 주어선 안 된다.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엄마는 그날의 진실을 오빠와 나만큼은 절대 말하지 않으려 하셨어. 오빠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뒤섞여 있었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는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스스로도 죄인이 되셨지. 그녀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너의 기억을 지운 거야. 나는 한동안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보다, 오빠의 희생보다 나의 평생이 무너지지 않기를 더 두려워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 오빠를 떠나보냈고 그 기억을 지워버렸고 평생 혼자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오셨다. 오빠는 조심스럽게 또 다른 편지를 꺼냈다. 이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내게 맡기신 편지야. 내게 꼭 읽어달라고 하셨어. 그는 편지를 펼쳐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떤 엄마였는지 돌아보면 늘 미안한 뿐이구나. 너희를 동시에 지킬 수 없었던 순간부터 내 삶은 죄가 되었고 그 죄가 너희에게 닿을까 매일 두려웠다. 오빠야, 미안하다. 너를 보낸 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살리려 했던 것이다.
딸아이야, 내가 기억하지 못해준 덕분에 나는 너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러니 부디 서로를 용서해다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했다. 편지가 끝났을 때 우리 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겨울밤의 찬 공기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치 바로 곁에서 들리는 듯했다. 오빠는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누나, 이제 우리 다시 가족할 수 있을까? 나는 울음 섞인 웃음을 지으며 오빠의 손을 꼭 잡았다. 오빠, 이제야 다시 찾았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50년의 시간이 그 순간 한꺼번에 꺼져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야 어머니가 바라던 모습이구나. 나는 마지막 남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는 이걸 원하셨겠죠?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우리 둘이 다시 만나기만 바라셨어.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오빠가 말했다. 엄마의 마지막 부탁. 우리가 꼭 지켜낼게. 그리고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서로 용서하고 서로 지키는 가족으로 살자. 그 순간 차갑던 겨울바람이 잠시 멈춘 듯했다.